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김문수 TV 2시엔 권혁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사방담 이러쿵 저러쿵 시간입니다. 오늘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김영대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저희가 오늘부터 시사방담 이러쿵 저러쿵 코너를 좀 넣어봤는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재미있어야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튜브니까 재미도 그 다음에 내용도 뭐 이렇게 같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피가 되고 나라의 네. 젖줄이 되고 애국이 되는. 피가 끓습니다. 지금 아주 막 요즘 보면 아주 근데 이게 미쳐버리겠어요. 손님 안 오면 네. 내 책임보단 우리 김영대 기자 책임 더 커. 그럼 제가 뭐 그만둬야죠. 저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요새 쉬운 말로 네. 뭐 시떡하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정작 그만둘 새끼들을 하나도 그만두지 않고 나라 꼬라지가 진짜 기자들도 그만둘 놈 많고 특히 지금 선거철이 됐는데 쳐다보고 있으면 피가 끓습니다. 오늘 시사방담 이러쿵 저러쿵 첫 주제는 미래가 있는 건지 미래가 없는 건지 미래 통합인지 미래 분열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미래 통합당 공천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공천 작업 끝났나요? 공천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경선 지역, 그 다음에 우선 공천 지역, 전략 공천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됐는데, 매번 공천이 있을 때마다 뒷말은 무성했습니다. 어떤 공천을 하든지 간에. 뒷말은 무성했는데, 지금 공천은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그래서 우선은 그 공천관리위원 구성할 때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뭐 말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천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는 그런 그렇게 여론들이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죠. 그러고는 결과는 그 걱정이 현실화된 겁니다. 현실화된 겁니다. 지금 웃을 일입니까?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요. 이제는 안 웃고는 못 살겠어요. 이번 공천을 두고요. 아니 고생은 뭐 애국 시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고생한 사람은 따로 있고 숟가락 얻는 놈 따로 있다. 뭐 이렇게 이번 공천에 대한 아주 혹평이 나오고 있고 공관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이고 김영호 위원장 남자 넷 여자 넷 성비 맞추느라고 고생하셨다 이런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뭐 나는 그 남녀 성비는 못 봤는데 짝짝꿍 했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무슨 미팅할 모양입니다. 미팅? 재밌었겠네요. 글쎄요, 재밌었는데. 공천 기간이 좀 길었으면 깊어질 뻔했네. 그 뭐 내연의 관계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아니 할까요? 뭐 우리가 깊어진다는 게 정이 깊어진다는 얘기지 무슨 그런 내연이요. 그 속으로 서로 손 잡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뭐 이런. 내연. 안에서 불탄다. 불타면 곤란하지. 글쎄 말입니다. 공천 원칙 기준이 이게 정말 뭔지 뭐 일반에서는 없다. 공천 기준이나 원칙이. 공천 주먹구구식이다. 멋진 기준이 있죠. 명분도 원칙도 없다. 말이 안 된다. 뭐 물갈이가 원칙이다. 제가 보기엔 물갈이 헌물에다가 오염된 물 갖다 부은 것 같아. 어때요? 원래 이제 물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본인이 그렇게 했는데 자기 말대로 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천의 기준으로 경제를 살리는 국회의원, 그 다음에 자유와 안보를 지키는 국회의원,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 이렇게 3명을 공천 준다. 이 3가지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공천을 한다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 현실 인식이 그 김영호 국회의장까지 하고 오선위원회다가 그런 그 정계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양반이 현실 진단을 그 정도래요. 뭐 그건 지금 안일한 뭐 경제 지금 나라가
빨갱이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중국 공산당의 휘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뭐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난리인데 이른바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치는 야당 거대 야당이 공천 기준이 그렇게 아니란가요? 아니 그래서 그나마 그런 공천 기준이라도 지켰다면 네. 좀 그나마 뭐 욕을 덜 먹었겠죠. 그런데 말은 아주 뭐 기준은 그럴듯하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공천은 그 시중에는 이런 말이 돕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싸운 사람은 공천 배제. 네. 막판에 숟가락 얹은 사람은 공천. 그렇죠. 이게 진짜 근데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게 그다음에는 사천과 관련된 얘기들도 많아요. 특히 그 이제 사천 부분은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하던데 이게 공천위원장이 사실은 중심에 서서 사천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렇죠. 공정한 공천.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맞서서 정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원구성을 위한 그런 작업이어야 되는데 사천회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기 어디에요? 그 최홍, 그다음에 그 배준영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최홍은 맥쿼리 자산운용 대표인 것 같은데 이거하고는 그 김용하고 어떤 관계예요? 2012년 부산 영도에 불출마 선언할 때요. 그 지역을 최홍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김용호가 뺏었어요. 누가 갔어요? 아니요. 그 지금 김용호 위원장이 자기가 2012년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기의 지역 후계자로 최홍을 삼았어요. 근데 그만큼 둘이 가깝다는 얘기죠. 그럼 뭐 측근이라고 봐야 되겠네. 측근이라고 봐요. 뭐 측근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측근이에요. 뭐 개인적인 인연 그런 건 뭐 아직 알려진 게 없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 그다음에 그 배준영. 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장. 이 사람은 사실은 김형호 국회의장 시절에 비서 보좌관 뭐 이 역할로 뭐 고생을 오래 했겠죠. 모시느라. 그런데 공천관리위원장이면 자기 처세에 대한 걸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남 밑에서 가끔도 안 고쳐매야지. 공천위원장이면. 근데 뭐 이런 식의. 근데 그 배준영이가 간 인천구에는 기존에 누구였어요? 그 안상수 원지역구였어요. 그래서 안상수가 계양으로 갔다가 또 뭐 미추홀로 옮긴 것 같은데. 그렇게 옮겼어요. 그러니까 계양이 안상수한테는 좀 불리한 지역이었는데 그나마 좀 나은 지역으로 미추홀로 빼서 배려를 좀 했는데 그럼 미추홀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는 제가 그 인천의 미추홀구에 지금 현재 누가 그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민경욱 아니면 윤상현일 텐데 누군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윤상현은 공천을 못 받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민경욱도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민경욱이는 뭐 제가 후배 구글에서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재공모 한다고 그러는데 재공모가 사실상 배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공모는 뭐 이미 재공모 해가지고 홍준표도 아웃시켰잖아요. 그렇죠. 다 재공모는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너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모집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너는 안 되고 이러니까 뭐. 그 다음에 그 사천 얘기는 또 하나 있던데 그 이현주가 원래 중영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험지인데 이현주가 난 험지에 가서 한번 맛보겠다. 근데 이게 남구 을로 옮겼다고요. 그 남구 을은 전형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이어서 이현주 입장에서는 좀 쉬워졌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뭐 측근을 박은 것 같던데. 아니 거기는 지금 경선일 겁니다. 아니 경선이 아니고 저기 그 황보승이하고 황보승이하고 또 누구더라? 저기 누구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아니 이거 황보승이 단수로
응? 공천된 것 같아요. 그리고 황보승이가 누구냐면 예. 그 사실은 무대에 의한 배려입니다. 그 김무성의 이 지역 보좌관 역할을 했던 여성 의원이에요. 부산 시의원을 했고 그래서 보수색이 아주 강한 그 의원이긴 해요. 시의원 할 때도 그랬고. 그런데 똑똑하신 분이 똑똑한 사람인데 그 부산 중령도 이현주가 밀려나게 된 게 사실은 김무성의 힘 때문에 그렇게 밀려나게 된 겁니다. 아니 이게 황보승이도 저기 김영호 비서 출신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그 김영호와 김무성 둘은 부산에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공천은 김영호는 뚜껑이니까 뭐 사천 얘기를 그렇게 조정을 했을 거예요. 서로 정면을 간에. 뒤집어 쓰지만 이 김무성 사천이 결국 여기에도 지금 숨겨져 있어서 김영호가 뒤집어 쓸 뿐이지 더 있을 겁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니까 이제 네. 겉으로 드러난 건 그런데 사실은 PK 특히나 부산은 김무성, 그 다음에 TK는 유승민,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의 의중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거다. 그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최홍, 네. 맥쿼리 자산운용 여기 대표인데 이게 공천 지역이 네. 뭐 보수 말뚝만 박으면 당선되는데 그렇죠. 네. 광나물이에요. 응? 네, 강남을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당선이 거의 보장된 지역에 김용호가 박았다. 네. 그거 맥쿼리의 금력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만 오해를 살 소지도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맥쿼리 자산운용사면 이게 자산운용 규모가 한번 내가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이거 뭐 수백억 넘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영향력 있는 금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충분히 오해 소지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김세연 선거구 예, 이게 부산. 김세연이가 이게 한국당이라는 우물에 독약을 뿌리고 싶다. 응? 좀비 정당이다. 아버지 장인이 무려 48년이나 그 당에서 국회의원 해먹었는데 이게 또 묘하게 공천위원회 들어온 것도 그건 말도 안 되고 이게 황교안이가 공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사람을 집어넣은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응? 그렇지 않겠어요? 글쎄, 뭐 황교안 대표 사실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미래통합당 대표이긴 한가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공천위원회가 모르겠고. 출범하고 나선 황교안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지금 종로에서 뭐 열심히 뛰어댕긴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들여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게 김세연이 선거구에 그 자기 선거구에 자기는 불출마 선언을 네. 했지만 임시로 자기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들어갈 수 있게끔 거기 자기 선거구의 구청장을 거기다가 공천을 했어요. 이것도 냄새가 뭐 저기 민주당 5인방이 모여서 뭐 똥물에 뒹군다라고 했는데 이게 똥물 냄새도 나요. 뭐 사실 참 그냥 그냥 그 좀 그냥 아마 많은 국민들 그다음에 그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던 당원들은 네. 아마 그 삐리리를 달고 사실 겁니다. 이 삐리리들 이러면서. 네. 자, 그리고 이번에 공천이 확정된 사람들 중에 탄핵하고 당을 뛰쳐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놈, 뭐 이번에 통합 과정에 또 들어온 놈. 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공천이 됐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들이 네. 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와서 네. 이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이 당을 사실상 접수했다.
접수했다. 네, 이 당을 접수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 안철수계도 사실은 또 공천을 상당수더라고요. 예, 꽤 받았어요. 그래 그런 것들이 아마 총선 이후에 연립내각 구성이라는 부분과도 그래 안철수가 지역에 의원을 안 내잖아요 지금. 지역 안 안철수의 내고 당이 예. 비례대표만 비례만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밑그림이 저는 그려져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개헌안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한 것부터도 그렇고. 뭐 그건 예, 좀 예, 우리가 다음에 예. 얘기를 하고 그게 지금 안철수계뿐만 아니라 이 탄핵하고 뛰쳐나갔던 유승민계가 바깥에 나가서 정당을 2번이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제 거기서 엮어진 유승민 세력, 지는 안 들어왔지만 예. 상당수가 김무성의 뒷심을 이용해서 많이 들어갔어요. 네. 거기 들어가서 공천 받은 게 19명이나 된다고요. 엄청 많아요. 사실은 뭐 그거 이름 일일이 뭐 오신환, 유이동 뭐 이렇게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다 이렇게 열거하기도 네. 그 힘들 만큼 유승민의 영향력이 뻗친 곳이 굉장히 이번 공천에 크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안철수의 영향력도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이게 안철수계 예. 이게 보니까 뭐 이동석, 김수민, 예. 고용환, 문병호, 김근식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당선권에 있는 지역구에 대거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그 탄핵파들이 사실은 통합한 게 아니고 저는 복당이라고 봅니다. 네, 복당이죠, 네. 복당. 예. 그 복당해가지고 무슨 모양이 갖춰졌느냐면 뭐 복당하기 전에는 뭐 친박 반박 뭐 네, 이런 네. 정도로 분류할 수 있었던 게 지금은 친박은 이번 공천에서 TK를 중심으로 거의 싹 학살당한 것 예, 같아요. 예. 대구 경북은 현역 의원 60% 물갈이하고 실질적으로 친박은 다 제거한 것 같아요. 거의 제거 같아요. 예. 이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원내 진출하는 미래통합당의 구성 멤버들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우선 기존에 있던 한국당 잔존 국회의원들로 원내 진출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계, 그 다음에 안철수계. 뭐 이게 그 전에 그렇게 예. 구성이 되면 예. 기존에 이제 한국당에 남아 있는 거는 사실상 주력이 김무성계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나? 뭐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래통합당은 기존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지고 이승만, 김무성계, 안철수계, 유승민계 이게 뭐 중도란 말로 좌로 기울어진 그런 세력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보수라는 말을 빼야 돼요. 그 당은 보수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당입니다. 뭐 오늘 저희들이 뭐 가볍게 방담 형식으로 뭐 이러쿵저러쿵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다 먹은 우리가 따져보니까 참 캄캄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일례를 들어서 거기서 뭐 보수 가치를 좀 가지고 있는 뭐 위원들 상당 부분이 뭐 제가 아는 충남 뭐 여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보수 목소리를 내면 그 목소리 잠재울 만한 외연이 있을 거고 그러다가 틀리면 유승민이 지금 19명 들어와 있잖아요. 얘네들 뭐 10명만 돼서 우리 나간다. 네, 나가면 돼요. 뭐 나와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만 만들고 그건 또 안철수가 따라 나가서 바깥에 있는 안철수하고 연대하면 도로 그 무슨 당이죠?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찔락거리면
보수는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진짜 그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많은 그 유권자분들이 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미래통합당이 이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이 공천을 놓고 보면 미래통합당의 앞으로 갈 길이 뻔히 보여요. 그 뻔히 보이는 그 길에 표를 주시면 제가 보기엔 안 된다고 봐요. 이거 선거법에 걸리나? 이렇게 하면? 정황목서 뭘로 들어갔지?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갔잖아요. 선거법 위반? 예. 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한 놈이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대구 사람들 미래통합당만 찍으니까 예. 저건 무능하다. 그래서 거기 찍으면 안 된다.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예. 전광훈이보다는 훨씬 무거운 선거법 위반 아닌가? 우리 김영 대기자도 오늘 선거법 위반한 것 같아. 아, 그 말을 참 잘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고 네. 그래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려고 제가 설명을 좀 한 거지 미래통합당이 이렇다 뭐 이렇게 뭐 여기를 찍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뭐가 겁이 나서 또 뭐 이러쿵저러쿵 둘러대.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뭐 하면 뭐 없어요. 그냥 요새 마구잡이잖아요. 신분증 모자가 안 보이니까 마구잡이잖아요. 아여자 젊은 청년 그냥 막 끌고 가잖아요. 그거 벗어 수갑 채우고 차에다가 팔다리 들고 갔다 싣고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빨갱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서 둘러대는 거야?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그 소나기는 피하고 잡혀가더라도 말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할 말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잡혀가면 안 된다고요. 좀 이따가 선거 끝나고 잡아가라 그래요. 저 정광훈 목사나 우리가 지금 한 얘기 우리 김영태 기자가 고말해놓고 쫄아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큰일 나긴 큰일 났는데 나라가 우리나라 선거법이 솔직히 뭐 소모임, 대모임 뭐 그런데 다 가서 자기들끼리 그 새끼들한테 찍지 마 뭐 이러는 그런 걸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다 건드는 거 하면 전 국민을 전과자 만드는 선거법이다. 뭐 이런 거는 좀 상황 논리나 정황 논리 이런 거를 봐서 선별적으로 해야지 그게 특별한 목적을 가졌는지 누구를 찍자 찍지 말자는 것이 뭐 그런 명확하고도 확증적인 뭐 그런 팩트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미래통합당의 공천에 빨갱이 잡는 사람들, 네. 투사들 다 걸러낸 것 같아요. 다 없어졌습니다. 막말이라는 이름 아래. 그 막말이요. 이제 사실은 그 최고위원 여성 최고위원을 하던 김순례 의원 그분 그 5.18 발언 때문에 예, 5.18 그 김진태 의원하고 3명이 5.18 그거 됐는데 뭐 그분은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 막말이라고. 세월호 얘기했던 차명진 전 의원. 네. 뭐 그분도 예비후보 부천 소사에 네, 등록한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예. 재공모한 것 같더라고. 뭐 재공모하고 경선을 이번에 하겠다. 경선하겠다고 그러는데 재공모하고 경선한다?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뭐 제가 차명진 의원 제가 아는 차명진 의원은 뭐 잘 이겨낼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 재공모를 하고 경선을 또 한다라는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만큼 진짜 무슨 경쟁력이 있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뭐 그런 사람들을 뽑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누구를 그냥 배척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홍준표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뽑아내기 위해서 재공모를 한 건데요. 근데 그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제 예상으로는 공천 안 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천 안 주더라도 혹시 김문수 자유공화당 대표가 네. 데려다가 거기 그래 너희 나와봐. 그 지역은 제가 뭐 이런저런 여동생도 있고 해서 잘 아시는군요. 지역구 사정을 좀 아는데 차의원 말하는 분이 없어요. 없죠. 그럼 뭐 차의원 갖다 박으면 되지 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뭐 그냥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승민계 중에 하나 제가 눈에 띄는 분이 평택에 지금 미팔군이 있는데 그 유이동이라는 초선 의원이 이번에 공천을 받았는데, 저는 거기 미팔군이 있는 그 주둔지에 기지가 K55라고 미국의 공군 55 기지였어요. 그 후문이 우리 본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쪽에 대추리가 있어요. 네, 대추리. 그래서 이제 미팔군 옮기기 위해서 확장을 했는데, 그 확장이 우리 들판, 우리 논, 대추리 들판 다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에는 그쪽으로 이제 후문이 있어서 레다 사이트를 이쪽에 그 우리 집 뒷산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 후문이 나 있고, 유이동이 집은 이게 본거지는 원래 포천이고 이안동 뭐 수행했다든지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초전이 돼서 뭐 이제 그 정문 앞에 있어요. 정문 앞에 있는데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박근혜 탄핵하고 나가서 유승민님한테 딸랑이 하다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 공천 받은 거 보고 내가 열을 받았어요. 내가 나가겠다. 내가 정치를 안 하기로 수없는 결심을 여러 번 한 사람인데 이거 정치 나가서 이 새끼 떨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좀 옮기시면 어떨까요? 근데 소신은 지켜야 되고 이거 낙선시키는 방법을 또 연구하다가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연구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구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죠. 뭐. 그리고 끝으로 이게 당 중진.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몰살했어요. 네. 이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홍준표, 김태호, 이주영, 뭐 김재원 등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어떻게 보면 뭐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그 위상 정도를 가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자기네 뜻대로 못 해요. 이 사람들이 원내 21대 원내로 들어오면, 그렇지, 한가득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자기네가 다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있으면 그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아예 안 주려고 작심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걸 겁내는 사람이 지금 미래통합당 내 누굽니까? 누구를, 어떤 걸요? 김태호, 홍준표, 뭐 이주영, 이런 사람. 이게 앞으로 저 미래통합당 보수 정당의 대권 주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주영 의원은요. 저기 그 국민개헌 발안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김무성 의원과 거기에 들어갔어요. 같이 3인으로. 그런데 아니, 제 말씀만 좀 들어보세요. 거기 3인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발의한 명단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분은 그러니까 148명 중에 빠져 있다 이거지. 발의할 때는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제 아신 거야. 그래갖고 이제 발을 뺐어요. 거기서 발을 빼서 공천도 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참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특히나 홍준표, 김태호 같으면은 사실은 PK 지역에서 이제 또 차기 대권 후보로 성장할 수 있는 뭐 나이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뭐 좋게 보면 당내에서는 오세훈과 뭐 충분히 좋은 이미지로 이 경선을 할 수 있는 카운터 파트너로서 충분히 좋은 제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제목들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디 서울로 가라, 서울 김태호 보고 서울 가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죠. 예? 아니 경남에서 있던 경남지사도 했던 사람인데 그거 서울 가라 그러면 예. 그럼 그냥 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나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버티다 이제는 뭐 그러고는 뭐 오늘인가 어젠가 그 기자들이 김영호 공관위원장에게 이제 김태호하고 뭐 그다 홍준표 무소속으로 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런 아니 김태호는 이미 디클레어를 했어요. 예. 그 합천 그쪽에 고향에 나간다 자기.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영호 그 공관위원장이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나가도 떨어진다. 아니 꼭 그렇게 뭐 저주 섞인 말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거는 그 선거구에 국민 유권자들 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결과도 없는데 떨어진다? 오만방자한 것도 있지만 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국민 선거 유권자 의사를 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자기들 마음대로 서류 한 장 보고 말 몇 마디 물어보고 그거 가지고 너 돼 안 돼 심판한 거 아니에요. 그럼 국회의원 선거 뭐로 하나? 각 당에서 그렇게 정해가지고 몇 명 나와라 그래가지고 구성하면 되지. 응? 이게 공천심사위원회가 미국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다 주민들 그러면 의사 물어서 프라이머리로 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오픈 프라이머리로 아니 김형호 위원장도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겠다고 공천위원장 수락받는 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밀실에서. 근데 그 얘기는 그냥 립서비스인가 봐. 국회의원 할 때도 립서비스를 잘 하시더니. 공천위원장 색깔이 뭐예요? 무슨 김구 자서전인가 책을 하나 쓴 거 같아요. 뭐 징기스칸 관련해서 모두 책도 쓰시고. 2018년도에는 뭐 국회 그 헌정기념관에서인가 개헌을 주제로 한 김구 자서전 비슷한 그런 책도 쓰셨어요. 개헌 발제 의견도 낸 것 같고 거기에도 보면 내각 중심제 개헌을 주장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 정부의 개헌 주장하고 맥이 다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진들 다 내려쳐놓으면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정권이 하나 잘못한 부분은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차기 대권 주자가 줄줄이 늘어서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뭐 임종석이 청와대 내 뭐 조국이 이낙연이 안희정이 뭐 이재명이 뭐 박원순이 이렇게 우후죽순이니까 꼬리 잘리고 김경수도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권 내부에서 권력 싸움에 그 안희정이는 미투로 날라갔고 드루킹은 김경수를 날렸고 미투가 아니라 드루킹이 나온 건 누가 나온 건지 아세요? 아니요. 그 추미애가 추미애가 고발해서 드루킹 그래서 이제 김경수 날라갔는데 일설에는 추미애가 대권의 가장 강력한 자기 상대로 보이는 사람 그걸로 날렸다는 얘기 있어요. 뭐 그건 이런 스토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에도 지금 황교안 뭐 정치 경력 불과 1년밖에 남짓 안 돼.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미숙하기 짝이 없잖아요. 뭐 이런 점에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이게 홍준표, 김태호를 날린 거는 지금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공천하면서 예비 대권 경쟁자로 불릴 만한 사람
버려내고 예, 사전에 숙청한 거예요. 황교안이도 이제 선거 끝나면 제가 보기엔 웨이드아웃 될 겁니다. 그거 저거 일단은 뭐 종로에서 이길지 질지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건 아직은 미지수고 우린 그건 이기는 걸 희망해 봅시다. 서로 이긴다고 해도 그걸로 난 끝인 것 같아. 그냥 당내 무슨 기반이 없어. 그냥 한 명의 의원인 거예요. 그렇지. 한 명의 의원, 그것도 선비처럼 점잖으신 한 명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천에 관해서는 뭐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공천과 관련해서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요. 민주당과 그 미래통합당 두 군데가 다 공천에 응모한 사람들에게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뭔 소용? 그 민주당은요,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은 네. 공천 안 했나?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 되면 순간 그 집을 한 채만 남겨놓고 팔아라라는 서약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은 망언 망동을 할 경우에는 1년치 세비를 헌납한다? 네, 헌납하고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동의한다라는 아니, 서약서를 받았어요. 이중처벌 아니야? 어? 그 두 가지가 다요. 그 헌법이 얘기하는 공무담임권과 그 다음에 선거법에서 얘기하는 비선거권이라는 것들을 제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약서에 서약하지 않은 공천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핏 들으니까 두 가지네. 당 지도 노선에 까불지 말아요. 까불면 치겠다는 거고, 그냥 그 다음에 그겁니다. 김영호 공천, 그 다음에 김영호를 뒤에서 쭈물딱 했던 누가 있는 것 같아. 있죠. 뭐 그건 내가 말하고 싶지만 뭐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얘기할게요. 누구야? 그 가방을 잘 이렇게 미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공항에서 가방을 쫙 이렇게 밖에 달린 가방을 쫙쫙 미는 그분일 거예요 아마. 내가 얘기 안 하는 거는 뭐 김영탁이 저거 얘기하는 거는 뭐 거기네. 아니 그 얘기 아시는 분은 다 아셔서 금방 그러니까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네. 서약서를 받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서약서는요 쉽게 말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데 저는 질적으로 더 나쁜 게 민주당은 뭐 아주 그 당 자체가 가지는 게 뭐 사회주의 정당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지만 이건 뭐가 달라요? 아니 이게 더 나쁘다고요. 이거 중도 좌파들이야 하는 그 짓이. 미래한국당 이거는 의원들 개개인은 사실은 이게 개개인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의 입에다 자물통을 채워놓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의 말을 안 들으면 윤리위 걸어가지고 너 이거 해서 그 사례가 있잖아요 이미. 그런 네. 사례들이 뭐 그렇게 되면 누가 반기를 들겠어요. 이거 아주 나쁜 제도. 근데 그거 비밀 문서인데 어떻게 알아냈어? 아니 비밀 문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을 안 가지는데 그 서약서를 받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러 갔다 나온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서약서를 쓰라 그러더라. 근데 그 빨갱이 언론들 한 줄도 안 썼던데. 봤어요? 아니 난 못 뭐 봤어.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흘러가는 얘기. 자, 미래통합당 공천도 참 한마디로 저는 한심한 작품이다. 이게 보수층의 심각한 우려로 선거전이 가열되면 다가올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관위원장 누가 맞느냐. 지금 황교안 대표가 두 사람한테 제안을 했대요. 누구? 선대위원장. 예. 네. 그 김종인 씨가 유력하게 거론이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분은 아마 대한민국 정치사에 길이 남으실 분 같아요. 그 김종인이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나는 예. 제가 이장 사건 때 80년대 예, 초에 예, 예. 그 검찰 수사 때 그 취재팀 부족해가지고
거기 뭐 보조로 나갔다 거기 말뚝을 박았는데 아, 그래서 그 법조를 거기 가게. 법조를 나가다가 보니까 이 김병로 그 대법원장 예, 예, 그 예. 아주 그 우뚝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법부의 예. 수장으로서 일화도 많고 그 손자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명문 집안인데 집안 빵빵하시네. 빵빵하죠. 근데 이 사람 기록이 많아요. 뭐 그런 기록도 있고 비례대표 5선입니다. 예, 비례 우선. 요번에 선대위원장 맡을 테니까 비례대표 줄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응? 그러시겠죠. 그럼 비례대표 6선으로 예, 지냈습니다. 그럼 한 미래통합당 대표가 일당이 되면 예. 국회의장은 따뜻한 당상이다. 국회의장까지 욕심을 내실까요? 그거 마당은 있어요. 아, 그렇긴 하겠네요. 예. 근데 그 제안을 한 거는 황교안 대표가 제의를 했고 그 제안에 매우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일단 만났다고 그래요. 네. 만나서 몇 가지 그 조건을 제시한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선거 지휘의 전권, 그 다음에 공약, 이번에 내걸 공약에 대해서 나한테 전권을 달라. 뭐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일부 공천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시각을 황교안 대표한테 표출한 거거든요. 예.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그게 경제 민주화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거 공천에 손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의를 제기하면서 모든 건 황 대표한테 달렸다. 뭐 이런 걸 수용하면 자기가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 뭐 이런 데까지는 지금 드러나 있어요. 이제 그리고 투톱 체제로 간다. 황교안이 생각은 자기도 종로선거구에 올인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했는데 내가 뭐 국회의원 빠지 하나 달면 그럼 되지. 뭐 이런 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문제의 인물 유승민이도 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는 거죠. 저기 기사가 났네요. 저렇게. 정말 서도 웃을 일입니다. 그 김종인은 아시죠? 예. 지난번 예. 문재인이가 삼고초리에서 예. 모셔서 예. 선거판을 뒤집어 놓고 오늘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예, 김종인이 없었으면 패스트트랙 법안 안 됐을지도 모르.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독일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인데 예. 경제 민주화. 글쎄요. 경제는 자본주의 아니에요? 예. 시장 경제 아니에요? 예. 그게 다 민주화 아니면 자본주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기 경제 민주화에는 요 앞에 사회주의 가로가 빠져 있어요.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경제 인민민주주의. 저는 뭐 사회주의를 절반 정도 해야 된다. 집가진 놈 그건 세금 많이 매기고 예. 뭐 경우에 따른 두 채는 뺏고 예. 응? 토지도 일부 소유를 제한하고 예. 그렇게 해서 물리적인 사회적 평등을 가져가는 뭐 그런 게 경제 민주화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해요. 그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허울은 약간 그런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켜나가기 위해서 포장을 한 거죠. 네. 근데 저거 뜯어놓으면 저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예요. 자,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뭐 여러 가지 다뤄보려고 그랬는데 첫날이어서 그런지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자, 개헌안이 발의됐죠? 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선 개헌안이 발의가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2018년 3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네. 개헌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를 했는데요. 그 개헌안을 그 유명하신 조국 선생께서 망쳤지. 그
조목조목 잘라서 몇 편으로 국민들에게 그 헌법학 강의를 하시면서 7번이나 한 것 같은데 내 지금 기억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저 참 희한하고 독특한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그게 그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당대표가 홍준표였죠.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김성태였는데 네.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헌안이 국회에 왔다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상정도 못했죠. 예. 그래서 없어져 버린 건데, 그래서 이인영이가 그 당시에 민주당의 그 개헌 무슨 특위 뭐 위원장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인영이가 이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지네들 개헌을 막은 아주 역적 두 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칭을 했을 정도로 이제 그런 개헌안 발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국민들이 깜짝 놀란 거는 이 조국의 설명을 들으니까 아니 이게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지고 무슨 60%가 헌법 개정안에 60%가 사회주의로 가는 예, 그렇죠. 그런 거를 담고 네.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네. 이렇게 헌법이 개정되면 어떡하나. 음. 그랬는데 그 작년 11월 달에 5당 대표 회의가 있었어요. 네. 그 청와대에서 5당 대표를 초대해서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다시 개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 개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한 그 다음 날 네. 국민발안 개헌 연대라는 조직이 출범을 해요. 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 그 준비가 됐다는 거죠. 이번 연초에. 이번 연초에. 네.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연대 조직의 핵심 구성 단체가 어디냐면 민노총, 한노총의 양대 노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서울대보다 높다는 참여연대, 네. 경실련, 그 다음에 여성단체, 뭐 이래서 한 20여 개가 단체가. 들어있는데, 예, 20여 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그 좌파 성향이 강한 단체들이고, 노동단체입니다. 네. 그 이 단체들이 뭐 좀만 마음만 먹으면 100만 명 서명 받는 건 쉬워요. 아, 그런 그 개헌 연대를 시민단체, 노동단체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예. 그것들이 추동해서 그래서 예. 거기에 이제 국회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올 2월 아니 그러니까 그 2월 달에 국회에서 국민발안 개헌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강창일 의원, 민주당의 강창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11명인가 예, 그랬거든요. 공동대표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요. 이종걸이도 들어있었던 예, 것 같고. 거기에 이종걸도 들어있고 원혜영도 들어있고 예. 그런데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140여 명이 네. 이 발의에 동의를 해서 개헌안이 3월 6일 국회의안과에 슬그머니 제출이 됩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 의안과에 6일날 제출한 거를. 근데 뭐 나도 깜짝 놀라서 들여다 봤는데 의안 발의한 사람이 여야 합쳐서 148명이래요. 예. 거기에 난 아주 기절할 뻔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미래통합당 놈들이 22명. 22명 들어갔는데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한 사람들이 주류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탄핵을 하고 나서 개헌을 해서 또 어디를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탄핵하는 거죠. 자유 대한민국을 탄핵하는 겁니다. 자유를 탄핵하고 예. 대한민국도 탄핵하고 예. 그럼 대한민국은 형체도 없어지네. 그 뭐 연방제나 뭐 이런 거 뭐 가겠죠. 북한하고 통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통일이지 뭐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개헌은 예.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문재인이가 가고자 하는 연방제하고 선이 다 있는 것으로 네, 맞습니다. 그거 그렇게 틀림없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안 그러면 뽑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안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문재인 일당들은 주사파 정권이니까 운동권이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예. 차라리 걔네들은 그러니 원래 여기에 그런 애들이니까. 박근혜를 탄핵한 주류 김무성과 그 똘마니들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가 있죠. 응?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97석이 되면은 통과를 해요. 3분의 2가. 지금 의석 가지고 예. 의석 정원을 보면 아니 현 재적을 보면 예, 그렇다는 현 최저의원의 3분의 2가 197석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넘어가니까요. 197석을 넘겨요. 민주당 의원들이 다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그게 이제 미래통합당하고 예. 그 저쪽에 뭐 정의당하고 예. 호남정당 예. 그걸 제외하고 다른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 미래통합당 2명하고 예. 바른미래당은 이건 뭐 한국당의 자매당이죠. 예, 맞습니다. 이건 뭐 비례공천당. 연동형 비례 때문에 예. 생겨난 기형적인 정당인데 예, 그렇죠. 여기 이름은 김문수 TV 시청자들한테 좀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저기 명단이 지금 저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잘 안 보일 테니. 너무 작아서. 자, 이거 보고 좀 소개를 해서 일일이. 저 미래통합당 개헌 발의를 하신 미래통합당 의원 22명과 미래한국당 의원 1명의 명단을 아주 똑바로 빠른 소리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선거에 참고해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뭐 찍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참고하라. 네,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부성, 빨리빨리 해요. 김삼화, 홍일표, 유민봉, 유민봉이는 불출마. 예, 박명재, 김용태, 이해훈, 강석호, 김성태, 이 김성태는 비례대표 김성태입니다. 여상주, 백승주, 이종구, 이종배, 안상수, 장석춘, 신용현, 정병국, 정진석, 김학용, 정가균, 이명수, 김수민 이렇게 22명이고요. 미래한국당 1명은 정운천입니다. 이 중에 이 공천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 포항 출신의 박명재, 예. 강석호, 그다음에 구미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백승주. 이 안상수는 인천의 안상수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산의 안상수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야, 이 안상수도 여기 들어갔어요. 그게 이거 뭐 조건부가 뭐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보면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그 마지못해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명단에는 안 올렸지만요. 나중에 이 개헌안 발의가 돼서 투표가 됐을 때 찬성표를 던질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여기 뭐 이혜원이도 컷오프 된 것 같고 이혜원이는 동대문 의뢰 경선을 하기로 그때 했습니다. 옮겼잖아. 예. 우리 딸내미 둘이 그 정부 여당 저 보수당 찍는다고 예. 이혜원이한테 예. 이게 다 세화여고 나온 애들이어서 이혜원이 선거구거든. 예, 그렇죠. 예. 졸업식에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뭐 난 아니까. 네. 그랬더니 딸내미들이 애엄마니까 응? 보고서 뭐 얘기하다가 다 입당을 했어. 다 탈당을 했어 얘는. 자, 이게 개헌 문제 이게 언제 본회의에 의결하죠? 그 3월 27일 정도의 의결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의결이 되면 뭐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4.15 총선거 때 예. 국민 투표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 투표할 때
세 번 투표를 해야 예, 될 거예요. 그렇죠. 지역구 의원 투표, 비례대표, 정당 투표, 그 다음에 이제 국민투표, 개헌, 예. 개헌. 이게 이제 통과되면 국민들이 100만 명 서명을 받아서 개헌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국회가 의결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100만 명 모으는 건 민노총 하나만도 모을 수 있어요. 그럼. 뭐 녹색연합, 참여연대, 민노총, 전교조, 이런 게 다 모이면 그냥 뭐 수시로 아무 때나 그냥 아무 때나 개헌안 발의를 개헌안 가지고 날새며 국가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개헌안 발의해서 마구잡이로 흔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박근혜 메시지를 좀 한번 우리가 그 전에 네. 이 말은 제가 꼭 좀 하고 싶어서 이번 그 개헌안에 대한 그 네이밍을 하자면요. 네. 주사파 개헌입니다. 주사파 개헌. 네. 민노총 개헌입니다. 그 다음에 인민 개헌입니다. 이 세력들과 같이 연대하는 문재인 정권이 노리는 거는 모 정당에서 얘기하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 개헌,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그거 아닙니다. 그런 개헌을 하면서 낮은 단계 연방제로 이 사람들의 목표는 연방제예요. 사회주의 개헌입니다. 거기다가 뭐 느슨한 토지 공개념 집어넣고 시장 경제, 예. 자유 일부 제약하는 거 예. 집어넣어서 백성들 압니까?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세계 정치사에서 집권 여당이 국민 투표를 붙이면 진 사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끝나기 전에 내각제 개헌해서 첫 내각 수반이 문재인이 하고 또 거기서 임기 지나면 이해찬이 하고 뭐 지들끼리 다 하는 거 아닌가? 이해찬은 사실은 좀 걸어 다니시기도 좀 불편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왜? 제가 여기 여의도에서 이렇게 가끔 뵀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그래도 건강은 우리가 문제를 삼으면 안 되지. 아니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건강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나라의 총리가 되시는 국정 수반이 되시는 분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보세요. 건강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김대 기자. 예. 이해찬이 잘못 보면 안 돼. 욱하면 가는 수가 있어. 그때 뭐 버럭이 아니야 버럭.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버럭할 힘도 없어요. 제가 사회부장 때 KBS에 예.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이어서 부득이하게 하도 조져대니까 보자 그래서 뭐 출입기자도 그렇고 뭐 보도국장도 한번 만나봐. 그래서 한정식 집에서 밥을 먹어봤는데 몇 번 말도 안 통하고 버럭만 있고 자기만 있고. 응? 저는 이해찬 총리 시절에 네. 제가 총리실 출입을 해서 그때 이제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때만 해도 좀 정정했어요. 그래서 고집불통에다가 진짜 말도 안 통하고 아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음에 제가 그 양반 인터뷰를 한 6시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민주화의 역정을 가지고. 네. 뭐 그래서 그 개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알고는 있는데 지금은 너무 정치를 하시기에는 힘이 너무 노쇠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해찬 대표님 쾌차해서 20년 집권, 네. 50년 집권. 네. 보세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야. 응? 잘하세요. 응? 자, 박근혜 메시지 나온 지 며칠 지났죠? 이게 4일날 나왔나? 예. 4일날 나왔으면 오늘 9일이니까 한 5일 됐는데 박근혜 메시지 이면 얘기가 지금 끊이지 않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근데 이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 그 메시지 안에 담긴 거. 해석을 가지고 그 해석을 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이제 시점. 예.
왜 그런 시점을 택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점, 그다음에 뭐 목적, 의도, 뭐 이런 등등에 대해 거대 야당이라고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그 잘 보시면요, 힘을 합치라 그랬지 뭉치라고 하질 않았어요. 뭉치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 힘을 합치라는 얘기를 합니다. 말장난하지 마소. 그게 그거지. 아니 그러니까 힘을 합치는 거와 뭉치는 거는 다른가? 의미가 다르죠. 정치인이 쓰는 말은 그 사뭇 자기 편리하게 낭중에 빠져나가니까 이게 사실은 중의적으로 쓴다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방식이에요. 그런 표현이. 음. 그래서 뭉치자라고 예를 들어 뭉쳐라라고 썼으면은 그거는 목표가 명확하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야 이거는 유용한 메시지일 수 있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나온 것만큼은 박 대통령의 메시지인 것만큼은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체도 그렇고. 네, 저는 박근혜 메시지는 지금 보는 정국, 문재인 정권의 문제 이런 것들과 야권의 분열된 모습 이걸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낼 수 없다. 네. 선거의 중대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메시지를 낸 거로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봅니다. 근데 이게요, 이 메시지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탄핵한 세력들이 잡고 있는 저 정당에 자기를 위해서 아스팔트 위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한 그분들에게 거기 가서 힘을 합치라고 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국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엄혹한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거고 자유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탄핵한 저들이 잡고 있는 저 정당에 가서라도 힘을 합쳐달라고 이렇게 피 끓는 고소를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수신자는 황교안이나 그 미래한국당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의 수신자는 태국기를 들고 광화문에서 문재인 다도를 외치는 자유애국 시민들이 이 메시지의 수신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남의 편지 가지고 왜 지네들이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해요. 그럴 의미가 그렇게 해서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지네 편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저기 우리 TV를 보고 있는 분, 저희들이 이게 이제 감각이 좀 떨어져서 댓글들 소개를 좀 못하니까 이게 꼰대들이 한다. 그럼 꼰대? 그래, 꼰대로 비하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늘 우리 애들한테 19살 아빠로 봐라. 그게 꼰대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기자 선배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선배는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난 꼰대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알렌 하라는 분이요. 감사합니다. 경상도는 전부 자유공화당으로 A 거희 뭐 이런 분이 있네요. 자유통일당으로 가자. 그 다음에 김성렬이라는 분 고맙습니다. 황교안 완전 미쳤네. 다 된 밥 민주당 따까리 김종인에게 주다니. 확실히 이 댓글 쓰시는 분들의 분석이 아주 예리하세요. 정확하게 보시고. 야, 시청자 여러분, 김문수 TV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좋아요. 탁탁탁 눌러. 이거 안 올라가면 꼰대 쫓겨납니다. 저도 이 코너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김문수 TV의 브랜드는 김문수 정치인 브랜드지만 운영하는 사람은 김문수하고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뭐 색깔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김문수로부터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인사권은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르지 않으면 되고 우리 김영대 기자는 내가
자를 수 있어요. 못 오게 하면 되니까. 아니요, 알아서. 저는 저기 지금 이렇게 생방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과 나중에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를 지켜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박근혜 메시지 놓고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왜 거대 야당이라고 했을까? 네. 보수 우파가 힘을 모아라. 네. 이런 워딩으로 했으면 훨씬 포괄하는 의미로 주는 메시지가 울림이 컸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거대 야당 제가 보기에는 박 대통령 특유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게 거대 야당 이런 왜 제1야당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다음에 당명을 탁 집어서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네. 거대 야당이라는 표현은 그저 추상적으로 볼 수도 있고 네. 특정하기에 시비가 있고 그러니까 말하기 논란이 싫은 있을 거예요. 수 그 이름 자체를 미래통합당이라고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보수 우파 또는 보수 세력 또는 뭐 자유민주 세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거대라는 말은 거대 야당이라는 말은 그 뭐 미래통합당 밖에 더 있어요? 누구나 네. 그렇게 특정할 수밖에 없는 네. 명확하지 않은 말로 명확하게 표현했다. 근데 이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예. 이 워딩을 창의적으로 사용했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시중에 꽤 거대라는 그것. 예. 왜 거대 야당이라고 했느냐. 근데 이거는 말은 미래통합당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명확하게 미래통합당을 명시적으로 한 거나 다름없게 워딩을 사용했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예. 그거는 이렇게 연결합시다. 황교안이 교감했다. 어떤 형태로. 이 메시지가 나올 때. 예. 그럼 그 브릿지를 누가 했냐? 응? 예. 그건 유영아가 했다. 그 유영아 밖에 박근혜를 접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저는 늘 뭐 김문수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하는 거 들었는데 대통령 지위에 계시고 억울하게 마녀 사냥을 당해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입장에서 바깥으로 메시지나 뭐 어떤 걸 전달하려고 할 때 1인 한 채널을 이용하면 반드시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 전에 겪었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예, 복수의 채널을 가져야 복수의 되는데 채널을 가지셔야죠. 예. 유영아가 황교안이 하고 박근혜의 교감을 서로 중간에서 매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메시지를 본 상당수 정치 전문가들, 평론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그럼 황교안이하고 박근혜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을까 하는 문제. 어떤 이제 두 번째는 이 거대 야당이라는 표현은 그런 황교안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간접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택이다. 거대 야당.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고 바깥에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건 유영아가 자유통일당인가요? 자유공화당이 합당하던 날인가? 그 전날. 한국당, 그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기 직전 전날. 아니죠. 한 다음 날. 아니, 한 다음 날이 아니에요. 그 전날입니다. 여기 오후 3시인가 그 미래통합당 출범식을 하기 딱 하루 전에 한국당을 탈당을 했어요. 탈당. 탈당을 하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나와서,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어주고, 방향을 그렇게 시선을 집중시킨 다음에, 엊그저께인지 지난 목요일인 것 같아요.
모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유영아가 어디 간지 아세요? 저기 미래한국당. 네, 미래한국당 가지 않았습니까? 미래통합당의 공천기구라고 할 수 있죠. 미래통합당의 비례공천. 예. 비례공천 등록하게 될 그 글로 기구라고 갔어요. 해서 예. 글로 입당했어요. 예, 입당했어요. 공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뭐 예. 왜 공천했느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뜻이다. 그거는 저는 유영아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뜻. 그걸 왜 밝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이 유일한 통로였다는 게 여러 가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메시지의 진실성까지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죠. 그게요, 안 맞는 게 뭐냐면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하는 날 예. 그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향후 내 거취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예. 그 다음날 오전에 비례한국당 가서 공천 신청을 하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밤사이에 서울구치소에 이렇게 가서 또 상의를 했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뭐 그게 예. 두 팩트가 사실이라면 사실이에요. 그러면 밤에 그리고 한밤중에 무슨 뭐 영적 그러니까 영적 면담을 면담을 했나? 꿈에서 만난 꿈을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메시지 발표하는 날 기자들이 질문한 건 이게 있어요. 아니 그럼 거대 야당은 미래통합당인데 전신인 그 한국당을 왜 탈당했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비례한국당 하고 말을 얼버무리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저 친구가 실수인지 의도적으로 저렇게 실수를 가장해서 말에 반만을 한 건지 뭐 확실치 않아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비례한국당에 합당하는 거 보고 미래한국당에 입당하는 거 보고 나서 이 친구 이건 전우가 박 대통령 욕보이는 거다. 그렇죠. 그 유영아의 행동은 네. 유영아 변호사의 행동은 그리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메신저예요. 메신저가 그 편지의 내용과 편지를 준 사람의 의도를 정치적으로 분석하거나 해석하면 안 돼요. 아니 그거는 연애 편지 전달해주는 우체부가 이 연애 편지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저는 놀랍게 생각하는 대목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한국당에 입당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어요. 그거야 뭐 지가 뭐 얼마든지 얘기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지지하고 변론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3년여 동안 유일하게 바깥 세상과 통로로 네, 맞습니다. 통로 역할을 한 사람이 그렇게 대통령 한 분에 대해서 누가 될 수 있는 밖으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은 경거망동이다. 야, 경거망동.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또 이걸 두고 그럼 유영아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바깥에서 나오는 얘기들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유영아는 박근혜 유해물질이다. 유해물질. 뭐 그런 얘기를 칼럼니스트 한 두 분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유해물질이다. 유해물질. 박근혜 대통령 팔아서 국회의원 그것도 비례대표 한 자리 한다. 성이 유시라 유해물질인가. 유해물질. 사실은 유시전체. 홍문종 의원이 네. 끊임없이 그것도 웃기죠. 아니 유영아와의 관련된 부분이어서 내가 속속들이는 여기서 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홍문종이도 유영아한테 이용당했어요.
아, 이용을 당한 겁니까? 아, 그 그럴 수도 홍문종이가 있겠네. 네. 박근혜 메시지 파리를 끝까지 하다가 네. 못 받아냅니까? 그 받아내면 홍문종이는 뭐 조직하고 자기- 떨어지면 예, 벌떡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다가도 예, 깨나는 예, 거지.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제가 보기엔 유영아로부터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받았고, 그리고 친박 신당 만들기 전에 그 전날 주변에 토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토로했다, 뭐 나도 들었는데 그 뭐 다 거짓이다. 예, 다 거짓이다. 뭐 죄송하다. 기사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된 배경에는 홍문종이가 유영아로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아, 그런 측면에서 이용당했다. 그거는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그 홍문종과 유영아의 관계, 언제쯤 밝히실 거예요? 사적인 그러면?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문수 TV의 월요 시사방담 이러쿵 저러쿵 쿵쿵쿵. 네. 쿵쿵. 네.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얘기를 참 이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